네, 이번에는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보고 있어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가 모바일 앱까지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반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데이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고요. 코로나 데이터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시도별로 지금 현황이 어떤지 본업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 했던 거에서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플러스크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데이터를 갖고 올 거냐? 우리는 이번에는 크롤링은 안 해볼 거고요. 어디서 갖고 올 거냐면 데이터 go.kr이라고 하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파이썬을 하거나 다른 언어를 할 때도 공공 데이터 포털은 한국에서 무언가를 개발하거나 공공기관에 관련된 기상 데이터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데이터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직접적으로 요청하기 애매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 모아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형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API 형식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이 API 형식이 약간 친절한 것 같으면서도 안 친절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메일 인증 작업을 마쳤고요. 그래서 회원가입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로그인도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인이 됐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는 코로나 관련된 녀석을 할 거고요. 파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 파일이나 CSV, 이 CSV라고 하는 녀석은 컴마, 스페이스, 밸류의 약자로서 컴마나 스페이스로 데이터를 구분짓고 값들을 넣어놓는, 우리 메모장으로 적었을 때 값 하나 쓸 때마다 값 쓰고 띄어쓰기, 값 쓰고 띄어쓰기, 값 쓰고 띄어쓰기,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엑셀은 뭐 아실 테고, 우리는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요, 이제 오픈 API라고 해서 요청을 할 때마다 데이터를 받아오게 할 겁니다. 제 옛날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네이버 API 요청하거나 다른데 개발자 API 요청하는 코드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뭐 할 거냐면요, 이 공적 마스크가 아니라 시도, 별생, 현황, 이 녀석을 하려고 합니다. 클릭을 해서 활용 신청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개발, 네, 웹개발 할 거고요. 아니면은 뭐 기타 했다가 공부용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뭐 모바일 할 거고, 코로나 그래프 사이트 개발, 뭐 이거를 다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활용 목적을 뭐 조사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구축 하려면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뭐 일단 일반으로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서버 구축으로 클릭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에서 뭐 분명히 서버도 만들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동의합니다 하고 활용 신청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처리 중이라고 나오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상청 API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서 일주일 정도 기다렸어야 되는데 요즘은 바로바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이 페이지 쪽 개발 현황 쪽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클릭해가지고 내가 받은 일반 인증키와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이 서비스가 어디서 제공되고 있는지 그 컴퓨터에 대한 URL 주소가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문서는 무조건 하나 다운받아셔서 이렇게 하나 펼쳐두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결국에 이게 어렵더라도 읽기는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좀 급하게 만들었는지 그 대소문자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도 또 짚어드려야 돼서. 자, 그래서 공공데이터 포털 여기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은 미리 보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 현황 조회 서비스를 한번 이용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 1번 키를 복사를 해서 여기 서비스 키에다가 붙여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날짜가 2020년 지금 저녁이라서 0701로 하는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오류가 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전날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하면은 서비스 키가 틀렸다라고 나오네요. 이게 이렇게 더블 클릭했을 때는 뭔가 공백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요청해 볼게요. 서비스 키 is not error. 네, 원래 기존에 있던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봤고요. 얘로 한번 복사를 한 다음에 얘를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요청을 했는데 얘는 또 됩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상청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요청을 하고 나서 1시간에서 또는 일주일까지도 기다리는 상황도 있었다고요.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은데 제대로 아직 승인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저도 몇 시간 뒤나 내일 계속 이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활용 신청한 지 한 10에서 15분 정도가 지났고요. 그랬더니 아까 전에는 신청이 안 되던 이 샘플 데이터가 이제 요청이 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또 하니까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저도 테스트를 해봤지만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제대로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나중에 코드를 쓸 때 이게 제대로 된 값이지만은 요청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요. 똑같은 값으로 미리보기 하면은 이젠 또 되죠. 한 2번에 한 번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데이터를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인터넷 요청하는 URL을 한번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거 새로 고침하면은 또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갓 메모장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아까 엔드포인트라고 했던 이 컴퓨터 어디에 있는지 URL 주소가 들어있는 거고요. 물음표 기준으로 이제 파라미터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드 표시별로 이렇게 각각의 값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n연산자로 그리고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이 뭐랑 똑같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자, 번역을 해보면은 자동화 배웠던 분들이라면은 쉽게 아실 수 있죠. 기본 URL, 그 다음에 물음표, 뒤에부터 이제 파라미터들. 그래서 서비스 키는 이거고 페이지 넘버 이거다. 이거랑 넘버 로우스는 아마 이거를 발표할 때 공문서로 발표가 될 거잖아요. 그 공문서에서 페이지 넘버와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들이 몇 번째 줄인지. 그래서 이거를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크리에이트. 이거는 언제 날짜 거 요청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 4월 10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이 07/01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얘가 만약에 계속해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직 오늘 날짜 코로나 발표가 안 났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코로나 데이터가 발표 날짜가 딱히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는 11시, 언제는 14시, 언제는 6시에 발표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요청했는데 없다 그러면은 어제 걸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도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할 건데 아까 문서 우리가 열어놨었죠. 이 문서를 보면은 이쪽에 살펴보시면은 인증키가 URL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던 URL 인코딩이 되어 있어요. 저번에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지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URL 인코딩을 한번 디코더로 돌려서 원래는 무슨 값이었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원래 있는 값으로 우리는 파이썬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코딩,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로 요청을 해야 돼요.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이 자동으로 인코딩을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은 VS 코드로 열어야죠. 아까 프로젝트 어디였죠? 여기였죠? 이 코로나 데이터의 경로 복사한 다음에 폴더 열기. 그리고 여기 있네요. 그냥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플라스크 구조를 만들기 전에 일단은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드부터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코로나 데이터라고 할까요? .py 그 다음에 import request. 맞아요. 그것부터 해야죠. 우리 가상환경부터 만들어야 되죠. virtual env 그 다음에 뱀브라고 만들겠습니다. 네, 빠르네요. 그 다음에 pip install request랑 오늘은 뷰티풀 스프 안 쓸 거니까요. pip install request 그 다음에 파일인트 네, 저것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때마다 설치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알아서 설치되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리퀘스트 모드를 요청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RL부터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UR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갖고 온 것 중에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이 물음표 부분은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파람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딕셔너리 형태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 이 녀석들을 넣을 거예요. 이 녀석들. 아이고, 이렇게 갖고 보니까 더럽네요. 자, 그러면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 문자열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는은 콜론으로 대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내려주신 다음에요. 얘네들 페이지 넘버 얘도 콜론으로 이렇게 하고 딕셔너리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하나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부 다 갖고 와서 할게요. 자,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고요. 딕셔너리만 한 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여기는 그냥 숫자 10으로 해도 돼요. 그다음에 얘는 문자열이니까 그래도 문자열로 해줄까요? 그 다음에 콜론이 아니죠. 맞네. 컴마? 네, 컴마를 해주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request.get 요청을 하겠다. 그 다음에 URL, 그 다음에 params.에다가 param을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네. 그 다음에 하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URL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print res 응답 데이터의 URL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python 그 다음에 코로나 데이터.py request라고 하는 모듈이 없다라고 나오네요. 가상환경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뱀브의 역슬래시 스크립트 그 다음에 activate였죠? 맥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소스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립트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스크립트가 아니라 빈일 수도 있습니다. 빈 그래서 스크립트 그 다음에 activate 이렇게 해서 아이고 소스를 했네요. 저번에도 소스라고 쳤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가상환경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파일 인트 똑같이 하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데이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URL이 나왔고 아까 우리가 요청했던 방식이랑 비슷하게 나온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붙여넣을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이 녀석이었죠? 그래서 이 녀석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여기 부분 URL 부분이 조금 다르네요. 이거 제가 뭔가 데이터를 잘못 갖고 왔나요? 다시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붙여놓고 이 녀석을 디코딩해라. 알파벳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네, 이거네요. 제가 잘못 갖고 왔네요. 네, 이거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보면은 네, 뭔가 결과가 많아졌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좀 빼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했더니 이렇게 URL 주소가 나왔고 이 URL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네, 깨끗이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못했던 비교도 한번 해볼까요? 원래 이거이고 원래 요청을 했을 때 여기서 미리 보기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이렇게 했을 때 요청된 URL이 같은지를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서비스 키까지는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AND 있는 거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즉 제대로 데이터 요청도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 응답 데이터가 res.txt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여기 화면에서 조금 분석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이슨 형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바스크립트나 웹 요청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거 웹 요청하면은 제이슨 형태로 보내주는 게 가장 편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은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XML을 일단은 JSON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제 딕트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XML을 딕트 형태로 바로 만들어주는 녀석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설치해야 할 거냐면 pip install xml to dict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가 금방 되죠? 그래서 참조도 할 거고요. import xml to dict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응답 데이터가 rs.txt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거를 변환을 해야겠죠?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죠. 그래서 xml to dict에 무슨 함수가 있냐면은 xml parsing 하는, 왠지 모르겠는데 추천이 안 뜨더라고요. .text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뭔가 딕트 형태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좀 불편하게 나옵니다. 한번 값을 비교를 해보죠. 지금 여거를 키로 하고 얘로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를 하고 튜플형으로 이렇게 묶여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형태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냐면은 파이썬 모드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딕셔너리 정도는 이제 만들 수 있으신 분들만 이게 듣는 거잖아요, 사실상. 자, 만약에 A라고 하는 곳에는 3이 들어있고 B라고 하는 형태에서는 99가 들어있다 라고 했을 때 포문을 할 때 쓰는 아이템즈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묶여있죠. 지금 이런 형태로 사실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익숙하죠? 넘버 로우가 10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된 것처럼요. 자, 그러면은 얘를 약간 복잡한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는, 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일단은 XML을 to dict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여기를 좀 변수 의미를 맞추기 위해서 dict 데이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dict 데이터를 다시 JSON으로 만들 겁니다. 네, 귀찮은 작업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import JSON을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JSON 데이터라고 하죠. JSON 데이터, JSON, 그 다음에 dump string,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dict 데이터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nt JSON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python 코로나 데이터. 네,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맨 아래에 있는 코드, 이 녀석이 실행이 됐고, 얘는 지금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자면 스트링으로 나온다면은 JSON 타입이죠. JSON 데이터인데 왜 스트링이 나요? 라고 하시면은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지? 자, 이게 왜 스트링이냐? JSON이라고 하는 형태는 사실 데이터 타입이라기보다는 짤 방식이 딕셔너리처럼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번째 단계, 이 JSON 형태가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는 스트링이라서 얘를 다시 한번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JSON을 다시 딕트 형태로 만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딕트 데이터로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JSON, 그 다음에 로드 스트링, 그 다음에 JSON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딕트 데이터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얘 한번 비울까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딕트 데이터라고 돼 있죠. 즉 여기 데이터가 딕셔너리 형태로 돼 있는 거죠. 리스폰스 키에 헤드라고 하는 밸류 키에 그 다음에 리절트 코드 키에 영역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죠. 프린트 딕트 데이터에 접근을 해라. 어디냐면 여기 리스폰스니까 이 리스폰스 키가 있는지 한번 위를 볼까요? 어디지? 네, 여기네요. 리스폰스 키의 헤더에 리절트 코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걸 복사를 해서 헤더에 리절트 코드가 00이 나와야 돼요. 맨 아래줄이 00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딕셔너리 데이터니까 우리가 쉽게 쓸 수 있고요. 이 구조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딕셔너리 데이터에서 우리가 뽑아낼 거는 결국에 뭐냐? 이 녀석이죠. 바디 안에 아이템즈, 그 다음에 아이템이라고 하는 녀석을 갖고 올 건데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얘가 리스트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얘 찾는 게 좀 어려우니까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일단 아이템즈까지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프린트 딕트 데이터 그 다음에 바디에 여기까지만 한번 출력해보면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from pprint를 선조를 하겠습니다. 구조를 딱 잡아서 볼게요. 리스폰스의 바디죠. 헷갈렸어.
X의 바디. 이렇게 하면은, 네,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는 너무 많아가지고 VS 코드가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넘어가면은 더 이상 위로 못 올라가요. 자, 이 지금 토탈 카운트 76개의 데이터가 들어왔다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아이템까지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들이 지금 여러 개 들어있는 거니까 이걸 좀 내려보면은 여기까지. 7월 1일 데이터는 지금 19개라고 하니까 우리 이거 좀 위로 올려서 오늘 날짜인 최신 날짜로 하겠습니다. 요청이 가능한 최신 날짜로 01, 그 다음에 07, 01 이렇게. 네, 얘는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네요. 자, 아이템, 그 다음에 리스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페이지랑 넘버 로우라고 정해줬지만은 사실상 데이터가 좀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죠? 아닌가? 10개인가? 아니면은 여기 지금 19개라고 하니까 그냥 충분하게 30개? 어차피 30개라고 요청해도 없으면은 그냥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이템즈, 왜냐면 아까 우리가 아이템즈라고 하는 키까지 접근을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요. 그래야 여기까지 접근되고 그 다음에 리스트.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또 아이템까지 합시다. 그러면 리스트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네, 리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합계가 역순으로 나와 있어요. 합계,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부산, 광역시부터 나오네요.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 네, 거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를 한번 뒤집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얘 저장해야겠죠. 지역 정보니까 지역 정보를 담은 리스트를 저장을 할 거고요. 에어리어 데이터라고 할까요? 이거는 요 녀석이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일단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프린트를 해보죠. 에어리어 데이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아예 껐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할게요. 위에 기록이 계속 남으니까 댐브 스크립트 액티베이트 파이썬 코로나 데이터. 는 지금 네 제대로 나온 것 같죠? 제대로 나온 것 같고 생성 날짜 이게 총 사망 숫자일 거예요. 그래서 합계 지금 전 지역에서 그 다음에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피프린트가 더 복잡하게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얘를 포문으로 확인을 하고 A, in, 에어리어 데이터 그 다음에 프린트 A 이런 식으로요. 확인을 해보면은 네, 각각의 데이터가 이렇게 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이 드래그 하는 걸로 보니까 더 힘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지를 하면서 하나하나 구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함수로 만들어서 우리가 플라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코로나 데이터 이렇게 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start create 데이터가 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은 좋겠죠. 그래서 오늘 날짜를 일단은 기준으로 요청을 하게 만들 거예요. 여기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플라스크에서 해도 되기는 한데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죠. 원래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게 하려고 했는데 가능하면은 웹플라스크에서 그 요청 날짜를 정하게끔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대체가 되는 거죠. 이걸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네, 그래서 얘는 언제 발표를 갖고 올 건지만 잘 넣어주면은 코로나 데이터를 갖고 오고 뭐 없으면은 다시 시도를 하게끔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뭘 리턴해 줄 거냐? 이거 리턴해 줄 겁니다. 에어리어 데이터요. 얘를 반환을 해주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라스크 기본 구조를 만들도록 하죠. 일단은 app.py
app.py를 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네요. pip install flask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사이에 템플릿 폴더와 그 다음에 스태틱 폴더, 네, 안에다 만들어 놓네. 네,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rom flask 볼트 대문자 플라스크, 그 다음에 앱을 만들어야 되죠. 플라스크 대문자, 그 다음에 언더바 네임, 그 다음에 얘를 app.py에다가 앱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그 다음에 URL 라우터가 필요하고요. 불행히 app.route는 여 URL로 들어올 때 처리를 할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함수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러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렌더 템플릿을 한번 해줘야겠죠. 일단은 렌더 템플릿, 그 다음에 템플릿 네임은 index.html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자체적으로 실행을 할 때만 할 거니까 여기 메인 영역이라고 하고 app.run, 그리고 수정을 할 때마다 바뀌어라 라고 해서 디버거 true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VS 코드 설정할 때 저는 자동 저장을 보통 체크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이 좀 빠졌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ndex html을 연결한다고 했는데 안 만들었으니까 만들죠. 그래서 index html, 그 다음에 html5로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도큐멘트에는 코로나 지역 현황 이렇게 변경을 하고, h1 태그로 일단은 코로나 지역 현황이라고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돌아가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죠. 파이썬, 그 다음에 app.py 해서 플라스크가 자동으로 돌아갈 거고, 얘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네, 에러가 났네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기 리턴을 안 해줬네요. 네, 새로 고침 하면은 이제 리턴을 하니까 코로나 데이터 현황,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끔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코로나 데이터 API를 요청을 해서 여기에다가 index html에다가 보내줘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먼저 요청을 해야 되니까 import 코로나 데이터.py를 참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오겠죠. 에어리어 데이터를요. 그래서 코로나 데이터.get 코로나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타트랑 그거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오늘 날짜 녀석을 참조하기 위해서 import date time에 import date만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델타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얘는 새로운 파일 test.py를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요청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import time import date. 우리가 이 date라고 하는 녀석들 안에 그 toda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녀석으로 뭐 지금 이 순간을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은 python test.py 그러면은 이렇게 현재 날짜가 나오고, 결국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strftime으로 스트링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스트링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스트링이 아니라 그냥 그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y 대소소 대대대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대소소 대대대인데 연월일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얘를 실행을 해주시면은 네,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죠. 자, 근데 이걸로 요청을 했을 때 에러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import, 그 다음에 코로나 데이터, 그리고 여기에서 코로나 데이터, 그 다음에 네, 얘를 뭐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print,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이 now라고 하는 데이터를 날짜 계산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now string이라고 할까요? now string. 얘는 이거. 그래서 얘가 사실상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죠.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얘랑 얘로 해주기로 했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스타트 날짜, 언제 발표를 시작했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 11시 38분이니까 굉장히 오후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12시가 지나게 되면은
다음 날에는 아직 발표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즉 에러가 나겠죠. 기회가 되면은 12시 이후에도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놨고요. 얘로 한번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은 모듈이 뭐 틀렸다라고 나오는데 코로나 데이터에 get 코로나 데이터. 네, 제대로 나오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아까 인터넷 요청할 때도 데이터가 제대로 안 들어올 때도 있었잖아요. 한 5번 정도? 지금은 또 잘 되네요. 문제가 생기면 바뀌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얘가 요청이 됐을 때 에러가 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얘가 요청이요, 에러는 안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또 잘 나오네요. 그 안 되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귀한 장면이 갑자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이걸 한번 해보자. 자, 이거를 지금 0701인데 02로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없는 날짜죠. 아직 내일은 안 됐는데 이걸로 요청을 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에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데이터가 제대로 요청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body에 total count 이 녀석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이템즈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냥 빈 리스트로 될 거예요. 에러가 안 날 거거든요. 그래서 total count라고 하는 값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전에 하나 좀 하죠. total count로 제대로 데이터가 가져와졌는지 확인하기,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토탈 데이터는 어디에 있느냐? body에 토탈 카운트 그냥 그대로 있죠. 그래서 body에 토탈 카운트는 디트 데이터에 body 그 다음에 토탈 카운트. 그래서 만약에 if 토탈 카운트가 0이면은 return pulse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제대로 요청이 안 됐을 때는 return pulse를 해가지고 이거 실패했다라고 보내주고, 만약에 제대로 토탈 카운트가 0이 아니게 되면은 이렇게,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지역에 대한 데이터 갖고 와가지고 리턴을 해주는 녀석으로 하겠습니다. 뭐 여기 부분 는 0이라고 해도 되지만은 어차피 0은 펄스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도 되겠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테스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여기에다가 2020년 0702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을 때 이 return print date라고 하는 녀석이 펄스가 나오면 되죠. 네, 펄스. 그러니까 데이터 요청 받아서 펄스 데이터면은 안 된다, 이거 실행하지 마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코드를 짜보자고요. 여기서 한번 구현을 해보자. 만약에 이게 펄스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오늘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제 데이터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할게요. 그거를 계산하려면은 타임 델타라고 하는 시간차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if 데이터가 펄스죠. 그럴 경우에는 한 번 더 요청을 해라. 그런데 이때 어떻게 요청을 할 거냐면 어제니까 yesterday라고 할게요. now라고 하는 지금 오늘 시간 계산한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뺀다. 뭘 뺄 거냐면 타임 델타 그 다음에 하루를 빼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하루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날짜에서 하루치를 빼면은 7월 1일이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6월 30일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얘 가지고 yesterday 스트링을 만들죠. 이거는 여기랑 똑같죠. strf 타임.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렇게 점으로 갖고 오면 되고, 한번 프린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yesterday 스트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200702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을 때 오류가 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제 날짜로 계산을 하겠죠. 근데 지금 어제 날짜는 사실 7월 1일인데 제가 7월 2일로 억지로 넣은 거니까 이거는 7월 1일 빼기 하루, 즉 6월 30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죠. 프린트 0701이라고 나오네요. 네, 데이터 요청을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게 아닐 경우에, 네, 펄스일 경우에 이게 실행돼야 되니까 아시죠? 네, 6월 30일 6월 30일도 근데 에러가 났네요. 여기에서 프린트 토탈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토탈 카운트. 아예 없는 경우가 있는 것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7월 2일. 여기서 에러가 나는데 0이라고 떴고요. 0이라고 떴으면은 if문 했을 때 0이라고 떠야 되는데 0이 지금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타입이 숫자가 아니라 글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스트링이네요. 그러면은 주소투리하고 그다음에 얘는 스트링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est.py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제대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7월 2일로 억지로 요청을 했고요. 사실 원래 날짜는 2020-0701입니다. 맞죠? 이 0701. 그래서 7월 2일로 넣었으니까 에러가 났네. 요청이 없네. 라고 하니까 어제 날짜로 요청을 하는 코드가 된 거죠. 어제는 발표를 했을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발표가 돼서 제대로 값이 가져와졌으면은 데이터에 있는 값이 펄스가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데이터에서 우리가 리턴 펄스라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넘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여기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없으면은 어제 날짜로 요청해라. 이거는 오늘 날짜로 요청해라. 이런 코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하죠. 복사를 해서 .py 위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줄 좀 맞추도록 할까요? 이렇게 좀 내리고 이제 스트링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어제 날짜로 요청해라. 네, 프린트 가능하면 살려주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결국에는 어디에 보내줘야 되냐, 여기에다가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데이터는 데이터다.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파이썬 플라스크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잘 돌아가고 있고요. 클릭을 해서 와, 데이터 들어온 게 보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템플릿을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데이터 이렇게 진짜 템플릿으로 값을 바꿔보면은 네, 제대로 갖고 와줬고요. 얘네들을 한 줄 한 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 하는 방법 아시죠? 얘네들을 한 줄 한 줄씩 빼볼 거고요. 데이터에서 하나씩 뺀 거니까 D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여기에서 D를 하나씩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4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은 새로 고침하게 되면은 네,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할 때마다 BR을 2개씩 한번 넣어보죠. BR은 엔터 기능이에요.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갖고 와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상 필요한 데이터는 뭐냐면은 이 녀석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구분 데이터 문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등록, 이 자료가 언제 등록이 되느냐, 그 다음에 지금 사망자 수, 이거는 누적 수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명 한국어랑 중국어랑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일 대비 몇 명이 증가했냐.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2명이 증가했다. 7월 1일 기준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들 0인 곳이 참 다행인 거죠. 이 숫자가 많은 곳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죠? 세종시 0명이네요.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격리 해제수. 이거는 많으면 좋죠. 그 다음에 10만 명 발생률 %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기준일시. 언제 기준으로 언제 등록된 데이터다. 그래서 등록일시랑 기준일시랑은 다른 거죠. 수집된 기준, 그리고 언제 업로드 됐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할 거는 사망자 수, 전일 대비 증감수, 격리 해제 수, 10만 명 수, 이렇게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리스트 형태로 한번 저장을 시키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꾸며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얘를 나열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려는 게 일단은 구분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한번 빼내볼게요. D.구분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잘 나오고 있어요. 이 검역은 검역소. 코로나 데이터 보시면은 따로 빼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해볼까요? 인성 말고 이번에는 여기 전일 증감 대비 이걸 한번 갖고 와보죠.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다시 한번 뒤로 잠깐만 돌려놓을게요. 이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알파벳 INC, DEC 이걸 카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약간 낙타 등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대문자가 있다고 해서 카멜 표기법입니다. EINC 대문자 DEC 그 다음에 뭐 단어가 있으면 이제 뭐 여기처럼 CMT 이런 식으로 카멜 표기법, 낙타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거를 작성하시는 분이 급하게 만들었나 보다 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는 카멜 표기법으로 제대로 나와요. 근데 여기는 카멜 표기법으로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스네이크 표기법인데 언더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스네이크 표기법이 보통은 소문자랑 언더바예요. 근데 이거는 대문자로 해서 네,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는 INC, DEC라는 거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얘로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얘는 중감수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다 꺼내보죠. 이렇게 빼고 Q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네, 데이터가 더 추가적으로 나온 것 같죠?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HR 태그를 하나씩 넣어둘게요. 중간중간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얘는 검역소는 이 녀석이 없네요. 10만 명이 안 돼서 뭔가 판단하기 좀 힘든가 봐요. 사망자 수, 사망자 수를 안 꺼내왔네요. 사망자 수를 맨 여기 두 번째에다가 하겠습니다. 사망자 수. 그래서 여기다가 데스 카운트. 이름도 무섭죠? 데스 카운트.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사망자 누적수 282명이나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였냐면은 전일 증감 대비수. 그 다음에 여기가 격리의 재수. 아이솔. 네, 아이솔이 없어졌네요. 빨리 복구하겠습니다. 클리어 카운트. 이게 사망자 누적. 그 다음에 격리의 재수. 그리고 이게 전일 증감수. 이게 사망자 증감수가 아닙니다. 이게 감염자 증감수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죠, 확진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근데 그래프로 표현하려면은 저번에 했던 div 형식으로 안 할 거고, 이번엔 차트.js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활용을 해볼 겁니다. 이 차트.js 한번 살펴보면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알아서 예쁘게 꾸며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서들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개발자 코드를 이용해서 이 코드가 실제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좀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하죠. 지금 랜덤으로 돼 있어서 좀 복잡한 것도 있고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완전히 끝까지 늘어가지고 보거나 그런 식으로 코드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문서를 봐야겠죠. 도큐멘트. 얘는 기본적으로 캔버스라고 하는 요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캔버스를 하나 만들면서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이 지역명이랑 사망자 수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다 만들게요. 하나 적고 캔버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아이디는 사망자 수니까 데스라고 하나 짓겠습니다. 이렇게요. 하고 우리가 스크립트를 아래쪽에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우리는 오늘 도넛 형식을 갈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튜토리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차트까지만 갖고 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갖고 와도 됩니다. 여기에서 너비랑 높이를 정해줬으니까 저희도 너비랑 높이를 일단 갖고 와 볼게요. 그 다음에 수정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갖고 올 때는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작성해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스라고 하는 id 값을 갖고 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사망자 수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수 그래프.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돼 있죠. 자,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얘를 붙여서 샘플 코드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새끼가 안 맞죠? 이렇게 맞추도록 할게요. 된 것 같아요. 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안 뜨고 있는 것 같죠? F12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차트를 정의할 수 없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 차트 JS를 쓰려면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참조를 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운을 받아서 해도 되고요. 또는 인터넷에서 그때마다 요청을 해서 자동으로 다운받게끔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CDN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CDN init 주소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원하는 걸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 그 다음에 민 파일, 네, 이 녀석을 카피를 해가지고 붙여넣겠습니다. 스크립트 src,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면은 뭔진 몰라도 그래프가 나왔죠. 일단은 기본 폼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한번 도넛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봐야 되니까 도넛 파일 이런 식으로 클릭했을 때 없어지는 것도 얘네들이 알아서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 타입을 파일하고 정하고 데이터를 정해주고 옵션을 정해라 라고 돼 있고요. 지금 얘네들을 다 문서로 보면은 처음에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팁은 얘를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30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300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러면 300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녀석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참조를 해가지고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new 차트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코드랑 비교해보면은 new 차트 부분입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 부분을 여기 있는 데이터로 변경하면은 도넛 방식으로 나오겠네요. 여기 도큐멘트부터 그냥 복사를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그 다음에 소가루가 있죠. 소가루랑 이렇게 묶여 있겠죠. 우리가 예상을 하기에는. 그래서 여기를 복사를 해가지고. 근데 도큐멘트 부분이 생각해보니까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도큐멘트 부분이 여기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변수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 부분은 필요가 없겠네요.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입 부분부터 갖고 와서 여기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거가 지금 복잡하죠? 이거를 복잡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뷰티파이라고 하는 녀석을 설치를 했었고 단축키로 커맨드 K, F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눌러주시면은 뭐 구성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뷰티파이 뭐 기본적인 걸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따로 확장 키트로 설치한 이 녀석으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컨트롤 K, F 누르게 되면은 정렬이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커맨드 K, F 하니까 자동으로 정렬이 됐죠. 그리고 얘네들 문자열인데 그냥 원래 기본적인 형태인 얘네들 문자열 없애주셔도 되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키들만 이렇게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도넛 모양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개수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라벨을 추가할 때마다 자동으로 값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값이 사실 여기에 있는 6값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 데이터가 이 라벨이 여기에 이렇게 뿅 하고 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 합계 is notify 얘가 지금 변수로서 인식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처리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한 줄로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문자열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와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여기에다가 지금 이런 식이니까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부분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누적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누적수가 여기니까 이렇게 빼게 되면은
각각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 회색깔로 나오죠. 자, 그러면은 백그라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번 그 지역마다 색깔을 정해줄 거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색깔로 정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색깔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하나 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표현 색깔. 그래서 백그라운드 뭐 칼라 리스트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색깔 종류는 제 임의적으로 그냥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수 자체는 여러 개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9개네요. 그럼 이것도 19개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55, 54, 255였고 얘는 좀 낮출까요? 200조합으로 가겠습니다. 160조합, 130조합, 레드는 더 이상 없는 0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예쁘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새로 고침 해보면은 안 나오죠. 왜냐면 이거를 지금 아직 여기에 적용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수석 처리하고 여기를 대신해서 이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우스 대면은 각각의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망자 수에 대한 div 표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div,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레이블 표는 사망자 누적수라고 일단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지금 크기가 너무 크네요. 맞죠? 그러면 얘를 좀 줄이죠. 그래서 여기 값을 한 200, 여기도 200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래도 안 되네요. 200으로 해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사이즈가 안 되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감싸고 있는 div의 사이즈를 줄여주면 돼요. 사실 여기 이 400으로 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먹더라고요. 네, 지금 또 작아졌죠? 이렇게 할까요? 그냥 원래 겉에 있는 div를 쪼그라뜨려서 억지로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늘어나죠? 사이트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얘를 위에다가 h1 태그를 해서 사망자 지역별 사망자 누적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얘가 정 가운데 위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타일을 좀 위에다 주죠. div 안에 있는 h1 태그인 경우에는 텍스트 어라인을 센터로 둬라. 이렇게. 네, 됐네요. 자, 그러면은 같은 방법으로 사망자 누적수 그래프랑 이거를 복사를 해서 사망자 누적수 뭐 ctx 데스라고 할까요? i 차트라고 했는데 여기 부분을 그냥 여기 이렇게 바꿀게요. 데스 차트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의미가 맞죠? 그 다음에 이 변수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이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녀석을 뭐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에서는 그닥 쓸모가 없는 변수이긴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시 접근해가지고 무언가 수정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펌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비슷한 얘기로 이제 여기는 사망자 누적이 아니라 확진자 전일 대비 증감수를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뭐였냐면 이거였죠. 이렇게 여기 부분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전일 대비 증감수 하고 이거는 이렇게 네, 이게 얘네들도 맞춰줄까요? 그냥 이렇게 그러려면은 얘도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얘도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언더바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네, 알아서 잘 들어갔고요. 그래서 새로 고침 해보면은 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에러가 났다네요. ctx notify ctx가 어딨죠? 네, 영어에서 이렇게 지금 또 ctx 에러가 뜨는데 ctx가 또 어딘가 쓰고 있나봐요. 아, 여기죠. 네, 자,
전일들의 증감수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격리의 대수도 표현할 거고 10만 명이다 또 표현을 할 거니까 10만 명 격리의 대수, 그 다음에 얘는 이거, 그 다음에 얘는 이거, 10만 명당 이거,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이 정도까지는 복사를 해와야겠죠? 복사. 얘는 격리의 대수, 수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걸 바꾸고 HTML에서도 차트의 이름을 이건 제대로 바꿨네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10만 명당 발생수였나요? 네, 차례 고침 한번 해볼게요. 네, 에러가 났네요. 어딘가 이 컴마를 빼먹었다고 하네요. 마이너스가 이것 때문에 에러가 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한번 그대로 갖고 와볼까요? 이거를 이때 이 뒤에 있는 거를 빼보면은 네, 이게 문제네요. 마이너스가. 그러면은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얘가 숫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얘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옆에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뒤에 current rate가 is number냐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게 되면은 지금 얘네들이 다 펄스라고 나오죠. 즉 전부 다 글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스트링을 이제 숫자형으로 만들려면은 인트형으로 만들 거냐 이제 플로트 소수형으로 만들 거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진자 템플릿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 이 녀석이 있습니다. 뭐 다른 방식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 녀석을 좀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번 새로 고침 해볼게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는 그냥 0.0이라고 나옵니다. 네, 나머지들은 다 똑같이 나오고 있죠. 네, 얘가 0.0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로 여기 부분을 대체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아랫부분이었죠. 격리해제 그래프에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빼기가 문제가 됐었으니까 여기 부분을 이렇게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백스페이스 아래쪽에 역슬래시가 있잖아요. 그거를 쉬프트로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네 제대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주석 처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은 네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HR이 왜 나왔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HR까지 전부 다 주석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피독스에 그대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를 아이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차트박스 이렇게 그리고 얘의 스타일을 줘서 차트박스의 사이즈를 위스만 정의를 할게요. 80%로 줘라라고 하면은 줄어들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정렬을 하기 위해서 마진 레프트랑 오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도 오토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가운데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네들을 빼다 보면은 어디가 제일 심한지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나는 합계는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합계를 뺄 수 있게끔 if 해가지고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파이썬 코드에서 보낼 때 합계 데이터는 빼고 보낼 수 있겠죠. 앱.py에서 우리가 여기였잖아요. 근데 이때 0번 인덱스가 합계 데이터였어요. 그러니까 0번 데이터 빼고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서버가 재가동 중일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해볼게요. 꺼졌나봐요.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python app.py 됐을 때 이번에는 합계가 없죠.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합계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저는 지금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합계를 없애는데 합계는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합계를 넘기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값들을 다시 더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헤로크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자, 헤로크로 하는 방법은 위키독스에 제가 적어놨었죠. 그래서 위키독스 컨닝 좀 하겠습니다. 핵심만 보는 튜토리얼. 요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영상 찍는 게 오히려 더 편하기도 하고 문서가 확실히 쉽지가 않아서 우리 관련된 파일도 준비를 해야겠죠? 여기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구니콘 먼저 인스톨 구니콘 설치하고요. 프록시 파일 만들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일에 앱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참고해라. 그 다음에 얘네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pip freeze requirements.txt로 빼주고요. git ignore 파일 만들어야죠. 만들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python runtime.txt로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헤로크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deactivate로 가상환경 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ls 한번 쳐주고 헤로크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랜만에 접속해서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돼 있네요. 자, 이제 끄고 그 다음에 헤로크 create 우리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 거니까요. 프로젝트 단위를 그 다음에 이거를 리네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에러가 났네요. 일단은 이거 말고 git부터 만들도록 하죠. git init 한번 해주고 git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git 우리 add 점 그다음에 git commit -n first commit이라고 기록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헤로크 웹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세팅을 가보면은 여기 git URL이 들어있고 자 그런데 지금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앱을 한번 변경을 하겠습니다. 억지로 git remote 그 다음에 우리 이거의 이름이 이거였죠? 얘로 연동을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아까 뭔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헤로크 여기서 바꿔도 되는데 여기서 바꿀까요 그냥? 코로나 코리아 로컬 이런 식으로 바꿀까요? 에어리어 네,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걸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바꿔주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git 푸시하는 작업이 남았네요. git 푸시 헤로크 마스터 그러면은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표는 이거를 앱까지 한번 연동을 해보는 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로 하는 방법은 조코딩님께서 하신 바가 있었죠. 저도 한번은 다루기는 할 건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인 앱 인벤터랑 펑커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웹뷰를 이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거가 된 것 같죠? 네, 제대로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들 이렇게 색깔은 여러분들이 더 예쁘게 꾸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앱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앱 인벤터 코딩 교육할 때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앱이고 지금 저도 이 계정으로는 처음 들어가 볼 거예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래서 계정 한번 연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네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안 볼 거고요. 스타트는 뉴 프로젝트 할 거고요. 이번에는 코로나 뭐 에어리어 언더바 에어리어 웹뷰라고 하죠.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린을 좀 숨기겠습니다. 스크린 1이라고 하면은 별로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크린 타이틀 뷰, 비지블 이렇게 있고 여기 웹 뷰어라고 있죠. 웹 뷰어에 여기 URL 주소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빌드를 해서 APK 파일로 빼도 되고요. 만약에 저는 아이폰으로 하고 싶은데요. 앱 인벤터는 아쉽게도 안드로이드만 됩니다. 그래서 턴커블이라고 하는 소문으로는 앱 인벤터를 작업했던 초창기 멤버가 따로 나와서 회사를 차린 게 여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앱 인벤터는 교육용이고 여기는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책 자체가 조금 무료 이용자로서는 좀 아쉽다. 근데 사실 이런 걸로 아쉬워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이분들도 버셔야 되고 그래야 이분들도 돈이 있어야 무언가를 개발하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스타트 빌딩이라고 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얘도 코로나 에어리어 웹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무료 버전일 경우에 프라이빗이 안됩니다. 네, 아쉽죠. 크리에이트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닫고요. 웹뷰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웹뷰어 이렇게 그냥 바로 추가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웹뷰어에다가 이제 URL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턴커블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뜨죠. 네, 드래그는 안 돼요. 그래도 턴커블을 되게 오랜만에 들어가 보고 예전에는 완전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이브 테스트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에 이 턴커블 앱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로그인을 하고 라이브 테스트를 하게 되면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잘려서 보이는데.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 iOS 앱 따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다운받아지는 거고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도 여기서 하나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APK 파일로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QR코드로도 찍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실행해 봐야 되니까 제가 녹스라고 하는 이 녀석을 다른 사용자한테는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서는 설치를 안 해놨네요. 테스트 영상은 따로 영상 뒤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스마트폰으로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여기 QR코드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다운받을 수 있는 QR코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화면이 굉장히 작게 나오거든요. 얘를 한번 개발자 코드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아이폰으로 봤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좀 확보를 해줘야겠네요. 최소한의 값들을요. 맞죠? 지금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값을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네들 너무 작아지죠? 그래서 얘네들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넓혀줄 겁니다. 얘네들이 클 때는 큰데 이길 때는 너무 크죠 또. 일단은 이 위스랑 헤이트가 저도 정확하게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네들로 크기가 어차피 지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얘랑 는 거랑 안 는 거랑 좀 크기 차이가 있죠. 얘를 크게 준다고 해가지고 뭐 더 크게 되는 건 아니고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있을 때 없을 때 그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크잖아요. 맞죠? 그런데 작게 했을 때는 또 이게 맞아요. 그리고 아이폰 모델 형태로 봤을 때 여기에서 아이폰 봤을 때는 이게 또 맞아요. 그래도 웹사이트일 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때 미디어 퀄이라는 녀석을 사용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박스가 너무 커지지 않게 좀 막을게요. 그래서 맥스 위스가 700픽셀을 안 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얘가 아무리 커져도 여기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작아질 때는 또 괜찮아져요. 이런 식으로 막을 거고 700도 좀 큰 것 같으니까 100으로 막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커지든 작아지든 그래도 얘네들 동그라미 도너츠가 커지게 보이게 할 거고요. 그럼 이 상태로 다시 한번 git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git add 점 이렇게 할 거고 커밋 해야죠. 그래서 -n 캔버스의 width를 정했다.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git push heroku master. 원래 이 얘네들 디자인을 하려면은 깊게 들어가야 돼서 차트.js를 더 자세하게 다루시는 분 강의나 그런 쪽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네, 보너스 모양 제대로 나오고 화면이 줄어들어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앱 인벤터를 들어가 볼게요. 앱 인벤터에서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URL 주소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네, 이번에는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보고 있어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가 모바일 앱까지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모바일에서 디자인이 안 보인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환경에 따라서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웹 디자인을 하거나 이제 프론트 단을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